안녕하십니까, 세피디TV입니다. 간만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경제, 산업,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주식에 대해서도 지금 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3일이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고조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기술주들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 속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각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뉴욕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쟁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전쟁이 나면 일반적으로 주식이 떨어진다,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역으로 또 그 주식이 또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거꾸로 치는 거죠. 먼저 테슬라를 먼저 살펴보면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 테슬라는 워낙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적 발표가 날 때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트럼프와 브라질 때문에 또 엄청 떨어졌고 뭐 이렇기 때문에 주식을 포기하고 뭐 나간 사람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또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심화된 건 사실이고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테슬라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꿈과 희망을 주면서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 뭐 뭐 성장 그 가치주 이런 성장의 주식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 아, 테슬라가 FSD를 지금 뭐 그 인공지능 뭐 그 비전으로 라이다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어, 이끌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머스크가 너무 간다. 그랬지만 결국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좀 해냈죠. 사실은 결국은 빅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AI가 점점 어, 고급 두뇌가 형성이 되면서 인간보다 더 좋은 두뇌를 또 눈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컴퓨터 비전도 계속 연구가 계속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내고 있다. 근데 이제 꿈과 희망을 주면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제를 이끌었죠.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었고 정부에서도 도지에서 지금 그 저걸 했죠. 사실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불확실성에 주가가 급락했고 다시 화해한 듯합니다. 머스크가 내가 너무했다 한 얘기를 트럼프가 받아들여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 같은 기업은 정부의 규제 철폐에 아주 목말라 있는 어,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규제가 철폐가 되면 테슬라가 상당히 어, 예를 들면 뭐 한 도시별로 한 주별로 이그 허가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게 하세월이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그냥 나라에서 그냥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 정부에서 한 방에 그냥 허가를 해버리면 상당히 이지고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경쟁국 전기차의 그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를 저가 공세로 하다가 버티기 힘든 국면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도 심지어 BYD라는 중국 업체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자체가 사실은 지역 경제도 피폐되어 있고 또 청년들의 지금 일자리도 많이 없고 또 부동산 버블 또 침체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 경제 상황입니다. 옵티머스 로봇도 엄청 핫한 시장입니다. 이 옵티머스가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손가락 같은 거 디그리 더 프리덤 자유도가 엄청나요. 인간의 손가락보다 더 정교하고 또 예민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 육아 시장에 육아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제조 공장에서 제조하는데도 엄청난 혁명적인 결과를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체가 사실은 이 로봇 때문에 사실은 가능할 수가 있다. 인건비 대신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장을 재패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엔비디아도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 엔비디아 수요는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반드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시장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젠슨 황 CEO도 아주 자신만만한 포지션입니다. 지속적인 국가 간의 AI 경쟁에 고가 반도체 칩은 수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고가의 칩이 생산되고 있어서 엔비디아 주가는 우상향을 지속할 것입니다. 투자 리스크는 투자자의 본인의 몫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CPTV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그 AI 경쟁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연구 개발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AI에다가 올리게 되면 다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블록해서 자기 자신의 삼성은 삼성의 것을, 현대는 현대의 것을, IBM은 IBM의 것을 만들 가능성이 많이 있죠. 서로 블록을 해서 뭐 일반 보편적인 거, 뭐, 뭐 법률, 뭐 종합 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겠지만, 뭐 의학 사이트 그렇지만 결국은 첨단 연구 이런 거는 결국은 불허를 할 것이다. 서로 접근을 억세스를 좀 못하게 만드는 그런 AI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국가적인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가 반도체 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HBM, 뭐 후속 세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지속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투자 리스크는 본인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하고도 주식 분석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팔란티아입니다. 팔란티아는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및 기업의 의사결정을 채는 팔란티아는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역시. 하지만 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미 다 도착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매도 세력은 언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조금 먹고 또 떨고서 또 사고 뭐 이런 고도의 고난도의 전략을 피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의 힘이 세지면 주가는 우상향 못합니다. 근데 이 지금 팔란티어, 엔비디아, 테슬라 이 분야는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승산이 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모르는 얘기죠. 어쨌든 참고 사항입니다. 전쟁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예측이라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에러템이 있기 때문에 뭐 95%가 맞아도 5%는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행동을 하셔야 되고 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각의 사업 모델, 재무 상태,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완벽해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모델을 보고서 투자를 먼저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올라내리고 있을 때, 예, 오르내리고 있을 때 투자를 판단을 해서 사업 모델, 미래를 예측을 해서 투자에 진입을 하는 거죠. 저희가 0.5% 포트폴리오에 1% 미만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도 뭐 한 네다섯 종목, 10종목 미만이죠. 0.5%씩으로 10종목이면 5%입니다. 포트폴리오에. 그러다 이제 이렇게 돼서 재무 모델이 완성돼서 매출도 확실히 뜨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늘 있는 멘트입니다. 세피디 팀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서 구독 수를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이 구독자 수가 좀 늘어야 되는데, 좀 창피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지금, 뭐, 뭐 이란을 선제 뉴클레어 사이트를 좀 공격을 했다는 거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선제적으로 그 이란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어, 그 테러리스트 집단 있죠. 헤즈볼라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이 그 본토 이란 본토를 공격을 했고 그 핵시설을 파괴를 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고위급 장성도 좀 사망하고 뭐 그다음에 핵물리학자도 많이 사망을 한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격으로 또 이스라엘이 어, 이란이 예루살렘도 지금 타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그 이란에 대해서 그 핵협상을 빨리 마무리 져라. 절대 이란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용납을 못할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스라엘도 지금 아주 생존에 문제가 있는 거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지금 전부 다. 네. 세피디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미국 주식시장, 한국의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쟁이라는 게 꼭 주식시장에 하강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하강하다가 바로 급상승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투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피디티입니다. 감사합니다.